근데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건 말이죠. 네네. 이제 석유, 가스 가격 같은 거는 항상 그 아주 요동을 쳤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이제 뭐 2008년에 또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이 저 높은 가격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은 더 높은 가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높이 올라가는 이 석유, 가스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에너지 이런 특별한 이제 사태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공급이 이제 차질을 이제 빚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 기존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알고 있는 그 기후 대책이라는 게 어떤 그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저는 그 점에 관해서 그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석유 가스 가격에 상당한 이제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그 에너지의 탄소 함유량을 계속 줄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GDP당 들어가는 에너지 그 함유량도 계속 이제 줄어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 에너지 가격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뭐 좀 냉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1.5도의 그 목표를 지향하는 탄소 중립적인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어떤 고민들이 발생할 수는 이제 있겠죠. 이제 그러나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번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는 특히 아마 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보고서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 문제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해소가 되려면은 각국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이제 이익을 위해서 각국이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제는 기후 안정화라는 그런 그 공익과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그 발전,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제의 고용 안정화 등등 고용 증진의 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아직도 그 고리가 명확하게 연결돼 있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번 그 스터디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후 안정적인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게 이제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 카본 그 배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에너지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들었으면은 50년 뭐 최소 50년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그 투자가 사실 앞으로 50년의 탄소 배출을 약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탄소형 에너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 건데 문제는 그러려면 정부 계획이 이제 뚜렷해야 되겠죠. 50년 내다보고서 세상에 50년 내다보는 정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제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또 문제 해결의 그 당위성 간에는 차이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기능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런 그 요구의 그 당위성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최종 결정자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서 임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점이죠. 결국은 이제 모든 대책이 그렇지만은 이제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수준의 우선순위를 이제 줄 거냐에 달려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각국마다 다 차이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보았을 때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시대적인 어떤 요구랄까요?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왕 갈 길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선점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은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가장 효과가 빨리 나고 이득이 큰 쪽으로 우선 재원이 이제 몰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이득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사회적인 이제 혜택까지 포함이 된 이득이라면은 가장 같은 노력을 들이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의 결정이라는 거는 한 단위를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보답이 있는지 그게 큰 것부터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제 합의라는 게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가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결정에는 승자와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그 그룹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어요. 이제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그 양 그룹 간의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또 국가가 이제 할 일이죠.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이제 탄소 중립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스타트업이건 또는 기존에 이미 운영되는 기업이건 간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의 매력은 어떤 것보다도 이제 크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형에 관련돼 있는 모든 가치의 영역이랄까 하는 거는 그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확대되는 시장 놓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투자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부분이 기후 재정 쪽으로 이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 재원의 배분의 문제죠. 근데 투자 재원의 배분이 기후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에 따른 리턴이라고 그러는 건데, 맡은 이제 소득 등등 그런 것이 기후 부문 이외에 투자했을 때보다도 기후 쪽에 하는 게 더 높다라는 그런 게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투자 재원 배분의 문제가 기후 쪽에서 제기된다라는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게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타당성까지 입증이 안 돼서 이런 그 재원 배분의 문제가 노출된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기후 투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 마켓 기준에서 본다면은 조금 불리한 면은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빗 캐피탈이라는 거는 리턴을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기후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후 기술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특별히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제시되는 거는 1.5도에 대한 이제 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기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도 1.5도를 이제 방어해야 된다라는 목표하고도 귀착이 되겠죠. 그리 되려면은 이제 그동안에 과도하게 이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깔려 있는 거를. CC US 또는 DACS라는 거, Direct Air Capture. 이제 그런 기술이 앞으로 그런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이 이제 재원이 투입되겠죠. 이제 그런 거. 재생에너지는 곧 배터리를 의미하는데, 이제 배터리를 이제 만들려면 또 재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재료라는 게 하늘의 조화인지 몇 국가에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국가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을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지금도 이미 벌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탄소 중립형 그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료 물질 순환형 시스템 하고는 접목이 불가피해요. 접목되어야만 기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달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두 개의 시스템 결합은 저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의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전 세계를 그냥 이렇게 돌면서 이제 고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그 사태,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다른 이유 때문에 물류 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이제까지의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면 just in time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인벤토리 비용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또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just in cas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망이 단순화되고 가능한 한 로컬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로컬 쪽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 같은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불러가지고 뭐 로컬 푸드 좋아하듯이 로컬 에너지 좋아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스터디에서 하나 더 중요하게 발견된 건 뭔가 하면은, 발견이라보다는 확인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그 지금 대비 뭐 한 40에서 70%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생활 방식, 그다음에 또 에너지 쓰임새라는 것이 에너지 낭비형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그런 거죠. 기술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또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더 많이 채택이 되겠죠. 이번 그 디맨드 사이드 이제 챕터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슨 뭐 상위 1%의 카본 배출량을 이제 이렇게 쭉 소득 계층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뭐 하위 50%의 무슨 뭐 몇 배가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과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소비 한 단위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과제다라는 게 그런 통계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메시지겠죠. 기술적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CCUS나 CCS 그 이제 문제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잡았을 때 어디다가 묻어놓거나 이제 또는 뭐 사용한다 했을 때 그 다시 대기 중으로 환원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담보하는 능력,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지하 저장고를 쭉 검증을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 저장고는 충분하다. 1.5도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그 탄소 저장고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저장고를 비교해 보니까 그 아주 뭐 넘쳐나는, 지금 나온 뭐 숫자 보면은 1000기가톤 정도가 이제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1.5도 리미트를 위해서 필요한 저장고를 훨씬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억셉트 할 거냐, 소위 사회적인 수용성, 그런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그 기술은 항상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겠고, 그게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보고서에도 이제 1.5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쭉 나열되면서
이게 과연 그 feasibility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별도로 이제 상세하게 검증을 했죠. 그래서 그 feasibility라면 우리가 늘상 보는 게 제일 먼저 테크놀로지컬리 이게 가능한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과연 쓸만한 것인지. 보통 테크놀로지 오케이, 경제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오케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관건이 뭔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걸 쓸 거냐, 사회적인 이제 수용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사회적인 이제 수용성의 문제가 최종 키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역시 신기술이라는 거는 그 트랜지션에 따른 부담도 같이 안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수용성을 높여 가야만 이제 이게 그 새로운 기술로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기존의 그 이스태블리시된 이제 그 에너지 시스템에 기후 변화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서 에너지 이제 체계가 변환되겠죠. 그 주도를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돈, 재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 있거든요. 그러면 돈, 재원이 이제 이쪽 기후 쪽에서만 이제 막 국한에서 본다면은 기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인센티브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건 정책 결정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제도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죠. 탄소가격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그 R&D 전반적인 그 기초 R&D에 대한 이제 지원, 정부 항상 공공 R&D는 중요하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거 R&D 투자는 무슨 그건 문자 그대로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부분이니까 언젠가는 리턴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어떤 국가의 기본을 닦는 그런 게 되겠죠.